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이번 주 영상들 올라오고 있는데 잘 확인하고 계시나요? 지금 평가 매뉴얼 발표 전까지는 그동안 우리 평가 준비하시면서 궁금했었던 거에 대한 Q&A 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발표가 되면 아마 응용편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기대해 주시면 아주 만족을 하실 겁니다. 우리 평가장 채널에 보시면 영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요양원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와요. 한 200개가 넘는 양이 요양원인데, 요양원 평가 기간이라 요양원 응용편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요. 우리 제가 기간도 매뉴얼이 발표가 되면 응용편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평가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어느 정도 자리 좀 완화가 되면 아마 오프라인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평가에 대해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저희 평가장과 함께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질문 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평화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의 5년 문구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표준약관 개인정보 동의서에 5년 이상 보관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할까요? 예, 예전에 바뀐 겁니다. 이거를 필수로 추가하셔야 되는 게 5년 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에서 우리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인하셔가지고 개인정보 동의서의 5년 보관기간 5년 이게 없다면 다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다시 집어넣으시고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서식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개인정보 동의 이거 쓰면 되겠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져있는 걸 모르시는 기관들이 꽤 있으세요. 저도 항상 기관에 나가보면 그런 기관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 서식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발표가 되거나 하면 꼭 새로운 서식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받아보시고 나서 거기에 접목해가지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해서 평가 준비를 하셔야만 이렇게 평가 때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평가과장 채널만 구독하고 열심히 시청하시면 평가 변화된 건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은 없으실 거니까요. 또 저희 평가과장 채널의 가장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라는 거, 그죠? 예, 비용이 들질 않기 때문에 언제든 확인하시면은 이런 서식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도움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류, 질문이 서류예요? 뭔가 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연도별로 다른 파일로 만드시나요? 아님 3년치 같이 파일 만드시나요? 이게 무슨 질문일 것 같으세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방문요양이든 주간보호든 예를 들어 방문요양이라고 치면 사례관리회의, 방문요양 주간보호 사례관리회의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례관리를 2020년도 거, 2021년도 거, 또 내년에 이제 2022년도 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도별로 파일처를 따로 만들 거냐, 즉 2020년도 사례관리 파일처를 따로, 2021년도 사례관리 파일처를 따로, 아니면 2022년도 사례관리 파일처를 따로 이렇게 연도별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의 파일처 하나에 그 안에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 거를 넣고 견출지로 옆에다가 2020년, 2021년, 2023년, 2022년 그죠? 표시해가지고 파일처 하나로 갈 거냐, 어느 게 낫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평가에서는 상관 안 합니다. 뭐가 됐든 파일처만 만들어 놓으시면 평가에서 인정이 되고요. 자, 제가 보통 가보면 연도별로 많이들 해놓으셨어요. 연도별로. 진짜 연도별로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VIP 회원들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할 때 연도별로 해놓으면 제가 약간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약간 짜증을 내요, 제가. 연도별로 해놓으면 왜 짜증을 내냐면, 반대로 질문을 해요. 자, 제가 원장님 평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사례관리 화해 주세요. 그럼 3개 화해처를 줘요. 그럼 3개 화해처 안에서 찾아내는 게 편한지, 아니면 자, 사례관리 주세요. 그럼 하나의 화이철 안에 3년치가 쫙 돼 있고 견출지로 쫙 붙여져 있는 게 평가관이 보기 편한지를 원장님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류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작업도 줄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추천을 하나의 화이철에 3년치를 묶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저는 이제 종이 장부 화이철이 아니라 상공 바인더 이만한 두께의 우리 상공 바인더 있잖아요. 상공 바인더에 내보내요. 그럼 3년치가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야만 평가관한테 그 바인더 하나만 딱 주면은
연도별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 한눈에 보고 정리하는 우리도 바인더 하나에 사례 관리가 3년치 들어있기 때문에 걔 하나만 보고 있냐 없냐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화일 처리 3개가 있으면 정리하기에도 복잡하고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천드리는 건 하나의 화일철에 3년치를 넣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운영 규정도 연도별로 안 하고요. 하나의 화일철에 3년치를 다 집어넣어요. 직원 A도 3년치를 하나 다 집어넣습니다. 가뜩이나 서류 화일철도 많아 죽겠는데 그게 3년치로 돼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또 이게 뭐 어르신 개인 편철 있으시잖아요. 어르신 개인 편철도 연도별로 해놓으시는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저는 어르신 개인 편철도 3년치를 한 번에 한 파일철로 하게 해요. 아니면 나중에 보시면 평가 때 아시게 되는데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저는 하나의 화일철에 평가 적용 3년치죠. 3년치 자료를 하나의 화일철에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왜 그러냐라는 건 제가 응용편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KKKKK1894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 보호자 상담일지 작성 후 급여 반영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보호자 상담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 매월 상담을 질문하신 것 같으세요. 급여 반영에서 꼭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영하여 변경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급여 제공 계획서에 없는 상담한 내용에 대한 반영도 가능한지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일지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보호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상담에 대한, 반영을 했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냈는지를 상담일지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 이 보호자 상담에 대한 결과를 급여 계획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획에 반영했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재가기관들이 통상 보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우리 공단 전산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놓잖아요. 근데 공단 전산 입력에는 급여 제공 보호자 상담에 대한 결과 계획서 자체가 없어요. 즉 뭐냐면 공단에 있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구성하시다면 별도 보호자 상담에 대한 급여 계획서를 별도로 우리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첨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했다는 의미로 보호자 상담하고 반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서 전산에 입력을 하고 별도 출력하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뭐가 편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서 낙상윤창 인지에 대한 측정을 하고 급여 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으세요. 근데 우리 공단에 입력하는 전산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상윤창 인지, 그 다음에 우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에 대한 급여 제공 결과 반영은 저는 별도로 하나의 한글 급여 제공 변경 계획서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평가 때 그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응용편에서 이거에 대한 작성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응용편 기대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희맘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낙상위험도 평가 작성 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자, 저희가 대표님이 바뀌어서 입소자 전원 퇴소 처리가 2021년 11월 30일 날 전원 퇴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21년 12월 1일 날 다시 재입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입소라는 말은 그러면 요양원 같은데요. 그죠? 자, 어쨌든 재가기관에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낙상염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일을 2021년 12월 1일로 입력하고 있는데 맞게 입력하는 건가요? 자, 유튜브 강사님 강의에 입소일 3, 4일 전에 입력하라고 하시는 게 보여서요. 예, 틀려요. 그래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전원 퇴소 처리가 된 겁니다. 우리 뭐 주간보호가 됐든 요양원이 됐든 방문 요양도 뭐 대표자가 바뀌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전원 어르신들이 퇴소 정료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재입소, 재시작이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2021년 12월 1일 날 다시 시작 재입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적 사정이 있으시죠? 낙상요청 인지 욕구 사정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입소 전 또는 시작 전에 구성하셔야 돼요. 따라서 평가일을 12월 1일로 하셨다면 평가에서는 감점을 맞으시게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이분들의 날짜를 하시게 된다면 날짜는 30일 이전, 12월 1일 이전 날짜로 다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애매하시죠?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평가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답변은 지금처럼 평가일을 12월 1일로 하시면 평가에서 문제가 되실 겁니다. 12월 30일 또는 29일 날, 28일 정도, 27일 이렇게 하루에 한 3, 4명씩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 발생되신 것 같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고요. 자, 다음 질문 또 갈게요. 세계평화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례가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찰 기간을 두고 변화를 적어야 할 것 같은데요. 셀필 검색으로는 한 장 정도 회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정도로 작성해도 되는 거지. 최소 그 정도만 하셔도 평가에선 감점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세계평화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뭐 관찰을 해서 변화를 적는다. 사례관리안의 변화나 관찰은 뭐냐면 사례관리를 하고, 그죠?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죠? 한 달 안에 우리가 급여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걸 적용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례관리하고 일주일 관찰을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례관리에는 이렇게 반영하겠다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지. 회의록은 회의예요. 그래서 한 장으로 하든 두 장으로 하든 석 장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질문 자체에서 내용이 약간은 좀 혼동이 오신 것 같으세요. 사례관리 회의록은 한 장으로 하시든 두 장으로 하시든 뭐 단답형으로 가시든 대화체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 있죠? 관찰 기간을 두고 변화를 적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사례관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한 달 안에 급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그 기간 있죠. 그 기간에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라는 거를 적은 거를 따로 별도로 첨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라고 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훌륭한 서류 준비가 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은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못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원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질문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도움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문형 평가에서 기저귀 교환 횟수 작성이요. 자, 기저귀 교환 횟수는 어디에 적나요? 당연히 평가한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적을 공간이 없어요. 자, 전산 등록상 기록할 것이 없네. 평가나 이런 거에 없다 보니까 없어요. 적을 데가 없어요. 이것같이 쓰라면 여러 선생님 난리 나죠.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라고 하니까. 기저귀 교환해서 자체는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양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우리가 급여직원 기록지에 요양원 급여직원 기록지에는 몇 회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상세 기록으로 몇 시에 기저귀 교환인지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문 요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되세요. 기저귀 교환 횟수 자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요양 선생님들 못 써라 그러면 싫어하는데 이것까지 적으라면 난리 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효시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코로나 노래를 부르시는데 직원회의. 자, 하가님 영상보다 극 궁금해서요. 자, 직원회의를 코로나로 인해 하지 말래서 안 했더니 감점. 네, 제가 아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카톡이나 소수 인원을 하라고 줌회의 기간밴드를 한 적이 있는데 평가 감점일까요? 부분적으로만 하셨다면 감점이고요. 부분적으로만. 근데 만약에 밴드나 뭐 줌회의나 그거를 매월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라고 해서 직원회 안 하시는 평가에서는 감점 맞습니다. 그거를 소수인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센터장님하고 요양보호사 중에 대표자 중 한 명 불러다가 복지사님 세 분이 회의시라 이거예요. 회의하고 나서 회의 내용을 갖고 지금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거기에다가 자료 제공하고 별도로 사인 받아 오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인정. 아니면 뭐 카톡, 그럼 카톡 증명 내용이 있겠죠. 참여한. 근데 카톡에 그럼 우리 직원의 50% 이상이 와가지고 카톡에 다 들어와 있는 게 증명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렵다면 차라리 별도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3, 4명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3, 4명이서 회의한 내용 회의록을 제공하고 별도 의견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거기다가 제공 여부 체크하고 사인 받거나 제공 여부 체크. 왜냐면 사인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직원회의 서명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블루노트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예, 감사하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해 주셔서요. 자, 궁금한 사항은 통상 평가 진행일 기준으로 3년치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일부터 평가 진행일까지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대표자 변경일이 2021년 8월입니다. 자, 2021년 8월이시면 내년 평가 안 받으세요? 내년 평가 안 받습니다. 자,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적용 기간은 뭐냐면 항상 그 평가가 발표가 된 2월부터 평가 발표가 되고 직전 3년이니까 항상 뭐 예를 들어 내년 평가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예요. 뭐 내가 평가 대표자가 언제 바뀌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평가 대표자가 언제 바뀌었냐가는 어디에 중요하냐면 저 변경일이나 우리가 개시일, 그죠? 처음 서비스 시작하는 우리 오픈날,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의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11년 8월에 소위 말해서 재오픈을 하셨다면 내년 평가 대상은 아니실 겁니다. 100%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평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직원이 복지사님이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단지 평가 적용 기준은 만약 1월 1일부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년에 평가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대신에 수시평가 대상은 되실 수가 있으세요. 요새 공단에서 우리 기관들에서 자꾸 평가 안 받으려고 대표자만 바꿔가지고 슉슉 어르신 인원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면 수시평가에 넣어버리는 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는 3개월 안에 오픈하고 3개월 안에 점검하러 나갑니다. 그때 지적을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평가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인정서 재인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5년에 한번 이제 재인정 받을 때 평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평가 영상 보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기한 기간 질문 답변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소개,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